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동계훈련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동계훈련 중에 부대 지휘관을 공개 처형, 공개 총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이 북한군 지휘관들이 불안에 떨고 불만에 쌓이고 이런 상황, 북한이 지금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알아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도 보셨겠지만 이 북한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불법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에 이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를 판매했다라는 보도를 보셨죠. 어떤 무기를 어떻게 판매했는가 라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지금 부르이웃 돕기 많이 지금 주변에 보이시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부르 군인 돕기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 군인? 아니 군인을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준비되고 있고 북한의 모든 주민이 2달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미사일 발사로 허공에 뿌리고 있는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추수식이 병력을 보내 가장 먼저 군량미를 뜯어갔던 북한군마저 식량 부족으로 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성공 등을 거론하며 연일 군사 강국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일선 부대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소식통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어오긴 했지만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며 일부 부대들에서 12월 새 학년도 훈련이 시작됐는데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부대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새학년도 훈련이란 북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군사 훈련을 의미하는데요. 북한군은 매년 12월부터 3월을 제1기 전투 정치훈련, 7월부터 9월을 제2기 전투 정치훈련으로 명명하고 최고사령관 주관 하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들은 15일로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을 식량 부족 문제 때문에 5일로 축소하고 극심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급 부대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들은 식량과 물자가 없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태탄 비행장 주둔 무인 타격기 부대 지휘관이 공개 총살됐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공군 훈련 검열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이 당 중앙의 훈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휘관을 체포하고 50일 만에 형식적인 재판만 하고 공개 총살을 해서 군인들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른바 당 중앙에서는 동계 훈련 중에 군인들을 잘 먹이라 라며 1인당 하루에 돼지고기 150g씩은 무조건 지급하라 라는 황당한 지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현 불가능한 과업을 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범 케이스로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일선 부대 장병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 북한 지도부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찬 북한입니다. 자,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기 전투 정치훈련, 그러니까 뭐 동계훈련이죠. 를 시작하는데 보름 동안 FTX,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해라 라는 게 표준인데 부대 지휘관들이 이거 보름 해가지고는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5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태탄 비행장에 지휘관, 무인 타격기 지휘관이 잡혀가가지고 공개 처형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나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0월, 9월 이 추수를 할 때 추수하기 직전에 이 군부대들이 자기 부대 인근에 있는 협동농장에 미리 가가지고 딱진을 치고 제일 먼저 추수된 것들을 자기 부대로 그냥 수탈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량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돼지고기 150g 줘라? 줄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FTX 야외 기동 훈련 줄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태탄 비행장 지휘관 어떻게 죽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0월에 북한이 전투기 뭐 140대 띄우고 뭐 했던 바로 그 시절이죠. 그때 왜 그랬냐?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야 무인기 이거 지금 활약이 대단한데 야 우리도 말이야 무인기 이 공격 이거 하고 기존의 포병 그리고 항공력 이러한 거 하고 뭔가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 작품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뭐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봐.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병 또 항공 타격 그리고 무인 자폭 공격 뭐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이런 그 교보물 하나 자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딱 해보니까 무인 타격기가 못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따라와 하고 보니까 하라고 한 걸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왜 못했냐? 자원이 없고 예를 들어서 무인기 움직이려고 하면 뭐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연료가 있어야 된다든지 여유 부품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무인기를 띄우고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량이 못 따라와 주니까 야 너 뭐 했어? 이러고는 잡아가가지고 50일 만에 공개 처형해버리니까 이 지휘관들이 야 이건 나도 지금 잡혀가서 죽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도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을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정말 잡아서 공개 총살하는 공개 처형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봉기를 하지 않나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북한군 지휘관 출신의 탈북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란을 하다가 걸리면 구족을 멸해버리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한다. 구족, 친가, 처가, 외가 그냥 뭐 3대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게 구족을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라는 건데 정말 이런 집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이런 집단을 흠모하는 자들 그렇지만 이 집단으로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는 자들 이 인면수심의 이런 자들 다 속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들하고 거래하는 러시아 집단이 또 있네요.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0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스와 원유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거래 주체는 러시아 정부가 아니라 불법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과 힘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커진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0일 북한 나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 탄약을 공급했으며 해당 탄약을 구매한 주체는 러시아 정규군이 아닌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이었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지 시각 12월 22일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바그너 그룹 측과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열차로 납품된 물량은 1차 공급뿐이다 라며 넘어간 무기들은 보병용 로켓 발사기와 미사일, 포병 탄약 등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공급한 무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꿀 만한 수준은 못 된다 라며 북한이 추가로 군사장비를 바그너 그룹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지만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인도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라며 이번 사건은 안보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현지 시각 12월 2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바그너 그룹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병력 규모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라며 바그너 그룹의 급격한 세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번 특수군사작전 기간 중에 동원한 병력이 최대 약 20만 명 정도인데 현재 바그너 그룹의 병력은 거의 약 10%에 달하는 2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동원한 20만 명의 병력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어 전선에서 이탈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군 병력의 20에서 30%는
바그너 그룹 소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바그너 그룹이 최근 용병 선발 기조를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꾸어 대량의 병력을 충원하고 있다라며 바그너 그룹이 일반인들은 물론 죄수들까지 잡아다가 병력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영국 당국이 BBC에 제공한 자료는 이달 초 오신트 소식통들을 통해 교차 검증된 러시아 전국 교도소 수감자 2만 3천 명 감소 첩보가 사실이며 이들 대부분은 바그너 그룹으로 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바그너 센터를 만들고 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대외 독자적 이권 사업을 확장하고 조직 규모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우고 있는데요. 푸틴의 충견이 만든 이 불법 용병 집단이 이제는 푸틴의 권좌를 위협하는 러시아 최대의 불안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 철도를 통해서 탄약을 팔았다. 그리고 그 탄약의 내용이 보병용 로켓 발사기, 미사일, 포병 탄약 등이다. 포병 탄약은 뭐 익히 예상이 되죠. 152mm, 또 122mm 이런 탄약일 수 있고 또 122mm 다련장 로켓, 북한 말로는 방사포 로켓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보병용 로켓 발사기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RPG-7 같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넷 대전차 미사일 아니면 불새 대전차 미사일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참고로 몇 년 전에 덴마크 영화 감독이 잠입 취재한 이 북한 무기 이 커넥션 잠입 취재한 그때 북한 무기 에이전트가 아프리카의 집단에게 자기네들 이런 거 지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이 판매 목록표예요. 여기 보면 코넷 미사일 해서 코넷 미사일 100발 그리고 뭐 런처 발사기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넷 시리즈 그리고 또 여기 피닉스라고 해놨는데 이거 이제 불새입니다. 불새.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든 대전차 미사일이죠. 보병 휴대용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 100발 그리고 발사기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새 시리즈. 또 여기 뭐 7.62mm 기관총, 기관총 총탄 50만 발, 뭐 40mm 유탄 발사기, 뭐 유탄 탄약 뭐 10,000발, 유탄 발사기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인스탁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장 물자 있으니까 금방 가져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목록표를 쭉 보여주는 게 덴마크 영화 감독의 그 잠입 다큐멘터리에 찍혔죠. 그것처럼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겠죠. 그래서 이 보병용 로켓 발사기 그러면 코넷 대전차 미사일일 수도 있고 불새 대전차 미사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량의 어떤 중화기가 바그너 그룹에 갔다. 참 북한이 제재를 정말 더 세게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점. 자 여기에서 바그너 그룹이 이런 무기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걸 줬다. 그런데 바그너 그룹은 원유, 천연가스 하고는 관계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가스프롬이나 이런 그 에너지 기업도 바그너 그룹이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바그너 그룹의 이 능력이 좋냐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파워가 바그너 그룹에 실려 있다라고 본다면 바그너 그룹이 푸틴과 뭔가 권력 투쟁 제대로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바그너를 응원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러시아가 흔들리는 내분에 쌓이는 이런 일을 한번 바그너로 인해서 기대해 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거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그냥 콩가루 나라가 됐죠. 부루 군인 돕기 기가 차는데 보겠습니다. 일선 러시아군 대부분이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 전국에서 부루 이웃 돕기 대신 부루 군인 돕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단 병사에게 전투복 한 벌 제대로 못 주는 나라가 어떻게 17개 사단을 추가 창설하고 50만 병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전국의 각종 시민단체와 복지기관들이 군인들의 보급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말연시 모금 운동에 나섰으며 거리에서의 모금은 물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이용한
필사적인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각 1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단체는 군인들에게 보낼 방탄조끼를 계속 모으고 있다라며 중국산 방탄조끼 50벌을 구매하려면 100만 루블이 모아져야 한다라며 시민들에게 모금 참여를 독려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 활동은 방탄복, 전투복, 야전 상의, 양말과 스웨터 같은 의류부터 식품, 연료, 심지어 총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번 모금을 통해 모은 돈이 지난 9월 부분 동원령에 따라 소집되었지만 물자와 장비가 없어 전선에 가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포로로 붙잡힌 러시아 예비군들의 진술에 따르면 제대로 된 군복이나 방탄복, 방탄 헬멧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어떤 부대는 개인 화기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장병들은 국제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선의 민간 상점에서 식료품이나 의류를 구매하고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방탄복이나 군복 등의 물자는 가족들에게 요청해 우편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중간 간부들에 의한 횡령과 착복이 만연해 말단 장병들은 가족들이 보내준 물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모금 활동이 최악의 보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의 어려운 상황과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일부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고 모금과 물품 구매, 배송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때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었다는 러시아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군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얼마나 한심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하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러시아군이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 신병 모집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 라는 홍보사진입니다. 홍보사진 아니면 이렇게 근접해서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비군 훈련 또는 현역에서 사격장 가서 사로에 쫙 들어가서 이제 사격을 해봤을 테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로에 동시에 들어가는 이 인원들은 같은 분대원이거나 같은 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한 사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이 병사가 쏘는 총은 AK-12 그리고 이 병사가 쏘는 총은 AK-74 한 제대에 돌격소총의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어떤 친구는 뭐 K2 어떤 친구는 K3 이럴 수는 있죠. 왜? 분대 지원하게 하고 소총수하고는 총이 당연히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돌격소총, 소총수인데 총이 달라요. 소총수인데 같은 분대인데 이런 거. 자, 그리고 추우니까 이 머릿속에다가 비닐을 쓰고 머리 위에 비닐을 쓰고 그 비닐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방탄 헬멧을 썼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방탄 헬멧이 딱 머리에 고정돼야 총탄이 날아와도 이 3점식 벨트에 딱 의해서 방탄이 될 텐데 제대로 방어가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대충 얹어 놓으면 앞에서 보면 지금 이만큼 좀 떠 있죠. 이마 날아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대충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탄이 치고 그냥 방탄 헬멧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목뼈 부러지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런 그 어떤 제대로 된 개념도 없고 대충 하고 총 야 너 없어 너 그럼 이거 갖다 써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홍보 사진이라고 무슨 뭐 방한화 그리고 방한복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얘하고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쟤하고는 이 방탄 헬멧의 외피도 좀 달라요. 여기는 외피가 안 씌워졌고 저기 외피가 씌워졌고 이런 식으로 뭐 개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끌려갔는데 방탄복이 없어. 이런 거 이제 제가 계속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방탄복 모아주기. 방탄복 모으려면 100만 루블 모아야 되니까 우리 100만 루블 모아요. 방탄복 100만 루블 모으면 이게 한 1,800만 원. 그러면 이제 중국제 방탄복
뭐 제대로 총탄에는 못 맞고 그냥 파편이나 이런 거 좀 맞겠죠. 중국제니까. 35만 원. 그간 50벌 사서 한 소대 하나 우리가 만들어줘요.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학교, 시민단체, 뭐 관공서, 마을 단위, 개인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지금 모금 활동을 캠페인처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제대로 가냐? 아니죠. 여기 있는 간부들이 다 착복해가지고 야 니들 이 필요하니까 돈 갖고 와 해서 자기 부모가 자기 부인이 보내준 건데도 중간에서 딱 홀딩 해가지고 야 깔아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사 이렇게 해서 장교들은 또 중간에서 그거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장사해 먹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러시아군이다. 정말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앞으로 1월 중순 대공세 얼마나 박살날지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